뜨거운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IQ 높여주실 분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사실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 그러면서 뭐 너무 따뜻해진 겨울을 갖다가 막 걱정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이 겨울이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땐 너무 따뜻해졌다가 너무 추워졌다가 미세먼지가 몰려 들어왔다가 네.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는 환경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느낌은 어떠냐면 규칙이 깨졌다. 그러니까 예전엔 3한 4원 그래서 그렇죠. 정말 들어맞았어요. 3일 따뜻하면 뭐 4일 3일 추우면 4일 따뜻하고 이랬었는데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다뤘다시피 3한 3위로 바뀌었고 예. 4일은 미세먼지가 이제 몰려오는 거죠. 날이 좀 풀렸다 하면 예. 그런 상황이 된 데다가 그것조차도 이제 딱딱 들어맞지 않는 상황. 예. 아니 이게 이제 특히나 계속 돌고 도심에서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 너무 극심한 개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완전히 그냥 그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막 어그러지게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바람길. 예. 바람길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도심 사이에도 보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부는 곳 같은 데 가면 가끔 예. 굉장히 추워요. 또 그런 그렇죠. 데는 또. 예.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안 그런 데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한쪽은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 안개가 보면 불균등하게 이렇게 끼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큰 건물들 때문에 예. 그런 현상도 보이고 예. 하여튼 좀 그러니까 적응하기가 상당히 보기엔 힘든 그런 겉으로 상황이 돼버렸죠. 보기에는 너무 네. 좋아졌어요. 뭐 또 재개발도 도심 그렇죠. 재개발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들이 사랑했던 그런 골목들 사라지고 네. 그리고 다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어떤 자연 법칙의 어떤 순환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져 깨지고. 버린.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도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역 재개발 이슈들을 지금 뜨겁게 앓고 있는 그런 서울 도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IQ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을지로 재개발 전면 재검토, 향후 진행 방안. 사실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민감하게 느끼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무슨 얘기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바로 어제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철거가 진행 중인 청계천 그 도심 재개발을 일단 중단시켰단 말입니다. 네. 자,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2006년부터 이제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된 거긴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 가운데 상가지가 쫙 일렬로 주상복합으로 쫙 있는 데가 있죠. 네. 종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맞아요.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부터 이 퇴계로에 있는 그 진양상가까지 네. 쫙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첨단 주상복합 건물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노후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대도 약간 좀 그 슬럼화 비슷하게 좀 돼버린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어서 건물들도 오래됐고 그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건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보면 뭐 1층부터 대략 한 3층, 높아봐야 한 4층 정도 이런 이제 건물들이 쭉 있고 거기에 뭐 공업사를 비롯해서 자잘한 이제 그 업소들이 쫙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곳인데 무엇보다 여기는 좀 안전도가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에 쭉 일렬로 이르는 그 상가들도 처음에 지어질 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최첨단이었으나 지금은 그 건물들도 뭐 균열이 가보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이 세워진 것이 2006년도인 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쭉 진행이 이제 돼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좀 뭐가 문제가 이제 되는 거 하니 자, 그러다 보니까 옛길들이 다 사라지고 예전부터 거기서 오래전부터 장사를 해오던 분들 또 유명한 업소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일단 그렇다면 그 과거에 세운 무조건 고층 빌딩 짓는 그런 식의 어떤 재개발 방식 약간 좀 재고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도심의 재개발이라기보다는 재생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던 것들이 뭐 우리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세운상가 같은 곳을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특히
을지로 지역에 네.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장인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장인들 말고 그냥 젊은 예술가들이. 그렇죠. 최근에 또 많이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인쇄업도 쇠락하고 또 건물 낙후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카페도 만들고 뭐 맥주 그렇죠. 펍도 만들고 네네, 맞습니다. 나름대로 또 스튜디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심 재생의 하나의 방법이야 이런 식으로 막 엊그제까지만 해도 선전을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를 갖다가 부시고 엄청난 주상복합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의미의 주상복합을 네. 26층짜리를 막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반감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박원순 시장께서 굉장히 꼼꼼하시잖아요. 네. 꼼꼼하신 이 박원순 시장께서 왜 이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미리 좀 챙겨보지 않으셨을까? 네. 왜 이제서야 이거를 자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응에 나섰 걸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워낙 이 대규모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권역, 그렇죠. 도심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다. 예. 라고 전제를 해서 예전에 세운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들 다 하고 있잖아요. 동네마다. 조금조금하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박원순 시장도 이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면밀하게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6년이면 뭐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개념으로 보자면 무조건 일단 이제 상업성 위주로 이렇게 이제 설계를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계획은 다 만들어졌고 뭐 철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철거 작업은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설계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 도로 설계를 바꾸자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업체는 땅 주인들이 또 난리가 났죠. 업체대로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거기 지금 이제 기존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 또 거기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장인분들 이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여기를 또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계속 그럼 우리는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 또 약간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생겨버리고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단 정지를 시키긴 했는데 이거 빨리 박원순 시장께서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이거 질질 끌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벌써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일단 들여다봅시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를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세운상가서부터 시작해서 진양상가에 이르는 이 길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희가 특별히 표시를 해놨는데 을지물 면허 저기 너무나 추억이 있던 곳 아닙니까? 우리 이 평론가님도 평양냉면 좋아하시죠? 예. 저도 뭐 가끔 가는 데고요. 그 옆에 있는 양미옥도 저기의 곱창, 양곱창은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요 일대에 보면 이제 옛날부터 뭐 우레옥이니 뭐니 뭐 이런 그 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이제 식당들이 이제 있죠. 아니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기 그리고 노가리 골목도 들어가 있는데 일부 맞습니다. 그렇죠. 노가리 골목 들어가 있고 또 골뱅이 골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요 여기 또 보면 그 골목골목에 생선구이 하는 집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가끔 그런데 가거든요. 또 찌개 유명한 집도 많아요. 제가 처음에 사회 나가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을지로 골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석구석에 다 추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냥 확 허물어지고 거기에 그 완전히 새로운 재개발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최첨단 건물을 짓는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 짓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워낙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이들 건물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뭐 이해는 해요. 여기에 근데 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새 들어 사시는 분이 다시 이렇게 재건축되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건물이 새로워지면 또 임대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그만큼 그럼 장사가 돼야 될 텐데 단기간에 그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장사가 다시 활성화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또 재건축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또 쉬게 되면 고객들도 다 딴 데로 또 흩어져 버려요. 그 고객들 다시 모으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구상들, 철물상들 이런 사람들 더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는 또 굉장히 영세 상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 변두리로 다시 이렇게 좀 계속 하시려면 나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이제 나도 나이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접어야지 이러고 이제 그만두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마이스터들 정말 장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예. 적지 않은 노하우인데. 맞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상인분들은 이제 연로하시긴 했는데 젊은 층들도 여기 많이 다녀요.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인쇄하기 위해서 거기 또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공부 관련해서 그 관련한 무슨 학과의 그 공대생들도 많이 드나들고 그러면서 그 사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들 이런 거 실제로 뭐 조작하면서 현장에서도 많이 배우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전에 세운상가에서는 도면만 갖다 주면 탱크도 전차도 만든다 그랬던 맞습니다.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지금 뭐 용산으로 이동을 하긴 했죠. 그래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산인데 그렇습니다. 그거가 한꺼번에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면 과연 이거를 단기간에 대체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런 문제도 지금 실제로는 남아 있죠. 자, 지금부터 세 개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의문점 좀 더 꼼꼼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을지로 노포 철거 논란, 재설계 이유 되나? 허물겠다던 세운상가를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지역 재개발에 대해 단순히 세련된 도시로 변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 상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 있는 냉면집의 철거 논란이 결국 을지로 재개발 계획을 바꾼 거냐 이런 비아냥도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두 업소를 위해서 이 전체적인 뭐 재개발 계획을 다 중단시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얘기 나눴다시피 거기에 그런 점포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이렇게 딱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고객이 뭐 일반 대중적으로 많이 찾아가는 식당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뭐 공업사 이런 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적지 않은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 이걸 한꺼번에 팍 다 흐트렸을 때 이걸 다시 재결집을 해가지고 그 노하우를 예를 들어 한 곳에 가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장인들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장인들이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으면 그 노하우를 단기간에 습득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골목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건데.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전부 다 현대적인 건물을 짓는 것만이 그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이 외국인들이 와서 가장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한다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그 놀랍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살려놔야 될 부분들은 좀 살려놓고 또 현대적으로 바꾸더라도 과거의 것을 어떻게 좀 최대한 재현해낼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특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다시피 중요한 거는 노하우,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건물만 그럼 번듯하게 세웠는데 노하우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건물에는 그냥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뭐 또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장사보다는 아무래도 먹는 장사나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오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기서 원래 보면 장사하시면서 그 지역에 계속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가버리게 되면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다 이제 다 주택지구가 들어오더라고요. 다 이제 털을 잡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바뀌어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사회적 자산이 다 이제 흩어져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그 재개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여기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 평론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권역별로 다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 나온 거를 다시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세운상가, 그쪽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다 재건한다는 겁니다. 최고 26층.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뭐 5층, 뭐 높아봐야 뭐 한 7층, 뭐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재건축해서 옆에 권역별 고층으로 올리려면 밑에 바탕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그 단층 지역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기존에 세운상가 있는 데부터 저 종로사가 내거리, 그다음에 청계천 내거리, 거기를 아예 통짜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타임스퀘어 같은 거 영등포에 있는 뭐 그런 거 하나 턱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그 건물은 6개 동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6개 동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략 1000가구 정도의 그런 일단 주거 공간이 주거 생기고 공간도 밑에는 생기고. 이제 상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엄청난 공사예요. 엄청난 그렇죠. 공사.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뭐 몇 년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걸린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이에는 장사 상업적인 행위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권역들이.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접거나 아니면 예. 어딘가 가서 다시 장사를 하거나 이런 예.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야, 그게 이제 사실은 사회적 손실이 꽤 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그 가구 수만 해도 1,300여 가구네요. 그리고 네. 뭐 지금 오피스텔만 해도 2개 동, 호텔이 2개 동, 오피스 빌딩만 5개 동.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니까 뭐 이 지역은 그냥 상점 몇 개가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 지금 그 종로 그러니까 광화문 맞습니다. 내거리, 예. 광화문 내거리에 교보문고 뒤쪽에 예, 맞아요. 예전에 막 그렇게 자잘한 집들이 예. 있고 하던 데를 다 통으로 해서 뭐 큰 대형 건물들이 막 주상복합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피막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상징적으로만 간판만 붙어 있지 피막골 옛날같이 그렇게 좀 운치 있는 그런 골목은 예. 없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뭐 모든 서울 전체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요. 야, 이게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인가 이런 예. 고민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하더라도 100년 대계를 가지고 좀 하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건물 하나 다시 재정비하고 교회 하나 다시 재정비하는데 한 100년씩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권역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확 밀고 확 속도전으로 할 게 아니고 한 권역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권역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인들의 이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완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좀 단기간에 확 한꺼번에 10년 안에 그냥 다 해치우는 식으로 애초부터 이거 좀 기획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얘기는 몇 번 했었는데 왜 그렇죠. 여기서 아직까지 네. 그게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안타까운데.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IQ 2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상인대 땅 주인 을지로 일대 재개발 방향은? 자, 서울시 공식 입장은 아직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원순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소견은 향후 재개발 계획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재개발 계획 추진해 오던, 그러면서 또 수차례 계획이 변경되어 온 것을 감내하던 땅 주인들은 속이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땅 주인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세운상가 주변에 이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알고 지내는 예술가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 뭐 서울시 사람들과도 얘기 좀 해달라. 뭐 중구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그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상인들과 또 서울시와 또 여기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젊은 예술가들과 이 소통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개발의 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 기존의 그 도시개발 프로세스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행정이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내려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등등이 참여해서 자문하고요. 예. 세 번째, 그리고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죠. 예. 건설업체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75%만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프로세스에 거기서 실제로 장사하시는 세입자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전면 철거, 전면 개발로 요약되는 그 행정 주도의 도시 개발 사업이 마을 커뮤니티를 깨트리는 부작용이 계속 끊이질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세입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반성적 차원으로 우리 대안으로 제시된 게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임차인들도 도시 개발에 참여하자 이거. 예. 물리적인 것만 고려하지 말고 문화적인 것, 생태적인 것, 그 예술가들이 와서 재료도 사지 않느냐 이런 이해관계들을 예. 전부 고려해서 우리 도시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개발 그만하자라고 해서 세운상가 일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좀 연역을 말씀드리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것 같아요. 이런 연역들을. 처음에 2006년 10월이에요.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가 거기가 지정된 게요. 예. 근데 2006년 지나고 나서 2007, 2008에 세계금융위기에 오고 나서는요. 그 전국에 막 서울에 여러 개 지정됐던 그런 뉴타운 사업들이 다 흐지부지 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2012년 1월 30일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초선 당선되고 3개월 되자마자 뉴타운 출구 전략을 딱 발표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때 PPT 딱 문구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예. 누구를 위한 재개발 뉴타운입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생 사업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12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2014년 3월에 아까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 내의 계획을 변경해버려요. 맞습니다. 변경하고 전면 철거, 전면 개발 이거 다 할 건데 그 세운상가, 뭐 대림상가 등등에서 세운상가 군이라고 가운데 쭉 연결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2015년에 세운상가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예. 문제는 재생 사업이 가운데 세운상가 군에만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아하. 나머지 양 옆은 싹 밀어버리는 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은요. 그 세운상가 군만 남기고 나머지 예전처럼 그대로 전면 철거, 전면 개발 방식으로 하면은요. 거기에 세입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계획이 진행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일부만 그렇게 재생이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거기에 지금 그 서울시의 방침들과 또 다양한 시도들을 믿고 많은 예술가들이 들어가 있고 젊은이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이 이제 거기 있는 장인들과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뭔가 좀 이제 변화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밀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뭔가 이 상인들끼리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땅 주인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무척 너무너무 필요하죠, 지금. 우선은 그래서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전면 재검토하겠다. 예. 새로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이부터.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그 문법을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예. 2008년 전, 2006년 문법을 그대로 따르는 건데 이거 이제 소급해서 반영해야죠. 이제 도시재생의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닥치는 분들 다 모아놓고요. 이제 새로 계획 짜고 얘기 한번 해봐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나 상인들이 주장하는 제조산업 문화특구가 지정이 되면 땅 주인들은 막 지금 업자들하고 뭐 손해배상이니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막 청구하면서 시와 대립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선은 그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우선은 의견 맥락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도시는 하나의 유기체란 말이에요. 특히 그렇죠. 공구상가 집단은요. 그 서로 집단으로 묶여서 기능을 내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상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괜찮은 주장이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우선은 그 건물주분들, 이런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요. 저는 좀 반면교사의 자세가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며칠 있으면 용산 사태 10주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지난 시절에 저희가 전면 철거, 전면 개발, 도시 그 개발에서 겪은 상처가 너무 커요. 맞습니다. 네, 그때도 상가 세입자 문제였어요. 예.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도가 바뀐 게 단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요. 그때 휴업 손실 보상을 3개월 해주셨었거든요. 예. 그거를 4개월 해주는 게 고작이에요. 지금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이거는 약속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이런 비극은 이제 반복하지 말자. 최악의 사태는 일으키지 말자. 얘기하자. 좀 이렇게 합의점을 잡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금 땅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시간이 없어갖고 짧게 그 을지로 일대 재개발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원칙을 갖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예. 박 시장님이 천명하셨단 말이에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에 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예. 세입자에게 들어야 되고요. 둘째, 또 마찬가지로 반면교사예요. 이제 가든파이브로 소환해야 됩니다. 예.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청계천 복원한다고 상인들 대체상가로 가든파이브 지었거든요. 예. 거의 6천 명 정도 상인들 내몰렸는데 현재 거기 가든파이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연구자들 파견해서 무슨 문제 있는지 다 도출하고요. 그 내용 토대로 이주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들 주장처럼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예. 구봉길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구소장님이 상기시켜준 사례들이 너무나 끔찍스럽기 때문에 네. 소름이 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그 재개발한다고 해서 싹 미는 거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이제서야 그때 당시에 아주 무리한 철거와 또 강제 진압이 있었다는 사실 이제서야 인정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리고 또 청계천에서 쫓겨났던 상인들
그들이 가든5에서 제대로 장사도 하지 못하고 높은 임대료에 손님들은 안 오니까 다 망해 나가고 또 극단적 선택하고 있고. 그렇죠. 다시 되돌아왔는데 이제 네. 예전에 거기가 아니고. 그렇죠. 이런 비극들을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지금 그 가든5는 그냥 대형 쇼핑몰이 다 돼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재개발 대신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의 IQ 세 번째 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을지로 일대 도시 재생 기대 효과는, 자, 그 도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의 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해왔고 서울시가 그걸 앞장서서 실행해 왔잖아요. 그 효용성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이제 경험했듯이 이제 워낙 서울 시내 건물이 노후화해서 예. 이게 지금 약간만 충격이 가해져도 붕괴되는 위험이 있는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은 것도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안전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소프트웨어 문제도 보존을 하면서 이 재개발 또 이 주주들의 그 이해관계까지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다 이거를 섞어서 비빔밥을 잘 만들어낼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예. 않은데 저는 이것도 역시 좀 속도 조절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다 밀고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개발 시대의 어떤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예.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갈 거냐? 그것도 사실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세운상가 이 상가 건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면 금이 가 있고 이게 좀 안전할까? 당분간은 괜찮겠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거기 뭐 이렇게 뭐 7만 한다 그래서 이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두 가지 이 요소를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고 예. 저는 좀 단계별로 이렇게 좀 구역별로 이렇게 그렇죠. 좀 서서히 예.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장님들의 임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민주주의 맞아요. 단점일 수도 예. 있는데 자기 임기 중에 뭔가를 탁 확정짓고 보여줘야 되니까. 마무리를 지으려고 예. 애를 쓰다 보니 100년 대계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 지역도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길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호흡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아마 당장은 그 호흡 조절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 뭐 그 개발 열기에 후끈 달아올라 있는 지주들을 지금 어떻게 좀 안정화시킬 예. 것이냐, 이해를 구할 것이냐. 예. 그게 1차적으로는 지금 최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래된 가게를 의미하는 노포라는 말 대신 오래 가게라고 하는 말을 들여올 정도로 서울시는 열심히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도심을 꿈꿔왔습니다. 사실 이 청계천에는 저도 오랫동안 거래했던 조명 회사도 있는데요. 손수 자기가 조명기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그 기술이 중국으로 진출했다고 즐거워하시던 사장님이 눈앞에 선합니다. 쫓겨나지 않고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